홈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동문 홈런 치세요. 윤석열 화이팅!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동문 윤석열 화이팅! 중앙고 야구를 사랑하는 윤석열 동문 믿습니다. 멸멸멸쿵! 윤석열 홈런 열콩! 윤석열 랜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의 정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찬종 변호사님 정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 선두주자로 나선 윤석열 후보께서 사실은 이게 답보 상태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안철수 후보가 또 나와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떨어진 표가 그쪽으로 갔는지 어쩐지 겁이 또 올라오니까 이게 또 단일화도 좀 난망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 의미가 예.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고 예. 따라서 이 정권이 다시 5년 연장되면 예. 그 이재명 후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쏟아낸 말에 비춰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헌법 질서가 심대한 파괴될 위험이 있고 국가 안보는 완전히 김정은 정권에 노출될 그런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예.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과 대항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예. 도구로 지금 주목하는 게 제1야당이거든요. 예. 국회 의석 4분의 1이 넘는 예. 자연히 이게 국회 중심의 정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라는 세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그 국민의힘당이고 윤석열 후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내분으로 윤석열 후보와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낙하했지만은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는 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데 네. 결국은 야권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뭐 지금 10% 넘는 데도 있지만은 예. 제 계산으로는 예. 5%가 넘으면 예. 5%가 넘으면 예. 이 후보 등록 시점 거기에 5%가 넘으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표차와 관계없이 이 안철수 후보가 5% 미만이면 예. 5% 미만인데 뭐 후보 단일화에 불응하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지만은 자 5%가 넘으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 예. 근데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지금 아마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걸 단일화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때까지 또 전력을 보면 단일화를 할 때 지금 여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2번씩이나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야권한테는 조금 인색하면서 단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도 홍준표 후보 나왔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야권 분열로 지금 정권을 이 정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 당이 뭐 이준석 파동으로 내분을 겪고 이럴 때도 그게 뭐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은 자연히 여권의 우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35% 내외야. 40% 넘어가는 일이 없어. 따라서 이거 박스권 이게 통 안에 갇혀 있어요. 박스권. 그러니까 이 내분을 겪고 있을 때도
안철수 후보가 좀 뭐 10% 넘어가고 이럴 때도 윤석열, 안철수 합하면 40%가 훨씬 넘어.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한 표가 예. 이재명의 표보다도 관변 여론조사 기간에 그렇습니다. 예. 10% 내지 15%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가령 내일 선거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필수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압승할 수가 있다. 이 야권이 이제 그런 계산 아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는 정치 도의상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나는 끝까지 간다. 그건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예.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제 후보 등록 직전에 또는 후보 등록해서 투표 용지에 인쇄가 이름이 박히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 마지노선이고 뭐 그것도 분류하면 투표지에 이름이 올랐다 하더라도 투표 한 2, 3일 전에 적어도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는 해야 아 이게 한 사람이 그만두고 하는 게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때까지 현재로 와서는 피말리는 단일화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홍 대표 질문을 하셨으니까 내가 시청자가 우리 국민이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을 피말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게 좀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현재 얘기입니다. 좀 대범하게 좀 해봐라 이 사람들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때도 뭐 안철수 후보 실리가 있다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이 과연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의미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 단순히 실패하고 뭐 정책이 실패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걸 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되면 국가 안보가 어찌 된다 심각하게 위기가 온다 자유민주 질서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지금 1월 10일 날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재판에서 김만배란 자가 이게 다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설계하고 지시한 대로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이게 언론에 그걸 그대로 보도를 했더니 지금 민주당이 어제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까지 보면 그걸 그렇게 보도한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겠다. 이건 편파적인 보도라고 얘기를 해요. 협박이죠, 일종의. 그러면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 해명한 거하고 같이 보도해야 돼. 이게 전두환 정권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다. 차라리 쓰지 말라고 얘기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안철수 후보가 그냥 낭만적이고 편한 생각으로 뭐 이 선거가 태평성도의 생각이니까 내가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안철수 이러면 내가 지금 무서워. 내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자유민주 질서가 훼손되는데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런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시점에 갔는데 윤석열과 안철수 쪽에 어느 쪽이 생떼를 쓰는지 그거는 윤석열이가 생떼 쓸 수도 있지요. 내가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의 후보인데 내가 이만하면 내 쪽으로 돼야지. 가령 그것이 그 시점에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윤석열이가 생떼를 쓰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가 두 사람의 지지율의 차이도 나고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가령 윤석열 쪽으로 압도적인데도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마크롱이다. 마크롱처럼 국회의원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가령 이러면 이게 생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떼 쓰는 쪽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하려고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죠? 유형적인 행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길을 막아설 생각이에요.
이를 막았었습니다. 만나자. 왜 이러느냐? 그거는 윤석열일 가능성도 있고 안철수 가능성도 있지. 이걸 왜 이러냐? 왜 단일화 안 하느냐? 왜 고집 부리느냐?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 직접 변호사님 내가 할 생각이. 나서시겠다. 이어서 약속했어요. 참 나라를 위해서 좀 내가 이런 약속을 하면 많은 이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딱 각자 선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둘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야합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당신이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직접 후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후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협상을 할 때에 네.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양보하고 가령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노무현 정몽준 그때 여론조사를 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지율에 있어서는 일반 지지율에 있어서는 정몽준이 높았거든. 그렇죠. 높았지만 국회 의석은 거의 없었고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좋다. 당신 하는 대로 다 여론조사 방식이고 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탁 던지더라고. 그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은 나는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 제1야당이고 세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안철수 하자칸도 내 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고 안철수는 이번에 세 번째거든 어찌되건 간에. 그러니까 2017년 선거 이거는 말이죠. 홍준표 24, 안철수 20, 그리고 유승민이 4 이렇게 합하면 48%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41%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셋이 만고역적이야. 만고역적이야. 그런데 홍준표와 이 안철수 나온 요 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24에 20이니까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보다도 높게 나온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 안 물러서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이번에 좀 지켜봅시다. 이번에 좀 단순화되어 있거든. 지켜보고 만일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게 낮은 쪽이 끝까지 버티면 그거는 만고역적이지. 살려둘 수 없어. 내가 말하는 살려둘 수 없는 정치적으로도 살려둘 수 없고 실제로 살려둘 수도 없고. 변호사님 직접 나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이제 그 안철수 그 후보는 좀 그런데 사실 저 변호사님 알고 계시지만 또 보면 이게 골수 야권 세력들의 집합인 그 박근혜 대통령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단일화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자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문재인 임기보다도 더 오래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문재인 임기 시작 전에 감방에 갔으니까 지금 더 오래 이게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다 생각하고 탄핵을 당하게 된 데 대해서 왜 탄핵을 당하게 됐는지에서 탄핵 주도 세력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 탄핵이 있게 된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까지 갈 그렇게 오래 감방에 있을 만한 죄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단계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안 바란다 이거야. 안 바란다 이거야. 그래 대통령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양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아니지요.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면서 경제 부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들어낸 이 조국이 훼손당하는 걸 박근혜 대통령 개인 감정 같은 걸 가지고 그러지는 나는 않을 것이다. 그 박 대통령도 나는 끝까지 믿고자 한다. 만일 박 대통령도 그 점에 있어서 미적거린다면 내가 찾아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담을 거절하면
지금 병원에 이 양반이 있으니까 뭐 언제 뭐 집을 마련해가 나왔다 그러면 문간까지 갔어도 내가 몇 시간 지키고 그리고 안 만나주면 내 편지를 써서 안으로 전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런 선언을 해달라. 이게 단일 후보 쪽으로 야권 단일 후보 쪽으로 지지 선언을 해달라 이럴 생각이에요. 예. 그 문제가 또 이제 본격화되면은 다시 한번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변호사님이 말씀해서 이게 단일화가 안 되고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될 조짐이 보이면은 변호사님 직접 나서 가지고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담판을 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안심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말에는 예. 내가 믿는 데가 있어요. 예. 내가 나서면 나 개인을 이렇게 뭐 주목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내가 확신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해가 내가 어느 날 모여가 이 사람을 찾아간다. 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코로나에 불구하고 말이야. 그래, 그거 나 믿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몽정기와 자카르타를 연출한 영화감독 정초신입니다. 저는 충암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후보를 동문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정직한 윤석열이 정권교체의 답입니다. 레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